예, 안녕하십니까. 전주 상업정보고등학교에서 수석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경훈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몇 차시에 걸쳐서 경영금융교과군에 해당되죠. NCS 실무 과목인 창구사무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창구사무 과목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NC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창구사무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볼게요. 평상시 NCS라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전주 상업정보고등학교 학생들에게 NCS가 뭔가를 물어보면 대개 90% 이상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은행이나 기업체, 공사공단 취직을 하기 위해서 보는 필기시험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필기시험이라는 거는 NCS 전체 분야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NCS가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산업체가 있습니다. 은행도 있고, 전자회사도 있을 수 있고요. 금융회사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어떤 기업이든 그 기업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직무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걸 직무 기술서라고 하고요.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직무 명세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태도가 필요하고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회사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기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기업마다 요구하고 있는 능력들이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나서게 됩니다. 국가가 나서서 은행이다. 그러면 은행에서 필요한 지식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은행에서 필요한 기술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태도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체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합니다. 제목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국가, 나라에서 직무,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스탠다드,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체계화를 한 것이죠. 자, 이것을 NCS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NCS를 대체 왜 만들었냐? 즉,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크게 세 군데에 적용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를 포함한 직업계 고등학교, 그리고 전문대학, 대학교에서도 필요하고요. 직업교육 훈련기관에서 이 NCS를 사용을 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목표가 산업계에 취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그럼 NCS를 그대로 옮겨다 교육과정에 옮겨다 놓으면 학생들을 취업하기 좋게 교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격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는 자격증 중에 전산회계라든지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되죠. 그럴 때 어떤 분야의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NCS 그 분야에 대한 자격을 주기 위해서 NCS에서 제시된 지식, 기술, 태도를 평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기관에서도 NCS를 운용을 합니다. 이제 끝으로 기업체인데요. 기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원을 채용할 때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일을 하니까 NCS에서 제시된 이런 지식, 기술, 태도를 가진 사람은 지원을 해라. 이렇게 채용을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채용이 된 다음에 이 직원이 좀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할 때, 승진을 하고 성장할 때 다음 단계 NCS에 이런 능력을 갖추고 이런 능력을 갖춰라. 이렇게 경력 개발을 하는데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NCS는 특정 분야의 직무를 하기 위한 능력을 부문별 또는 수준별로 국가가 나서서 체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이 NCS를 들여와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어서 과연 이 NCS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어떻게 응용이 됐는지, 적용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은 크게 두 가지 능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드러나 있는데요. 먼저 직무 수행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직무 수행 능력은 아까 예를 들었던 은행이다. 그럼 은행원이 은행원으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가?
특정 분야의 능력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직무수행 능력은 크게 다시 또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공통직무 능력, 은행원이 되기 위해 공통으로 필요한 능력, 그리고 또 필수 직무 능력, 선택 직무 능력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직무수행 능력은 특정 분야의 업무를 하기 위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한편에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직업 기초 능력은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의사소통 능력이랄지 수리 능력이랄지 뭐 정보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자, 그럼 이 NCS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자, 먼저 직업기초 능력입니다. 직업기초 능력은 전문 공통 과목하고 보통교과가 주로 담당을 합니다. 보통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뭐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과목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 안에서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정보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함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과목 중에 전문 공통 과목이 있는데 딱 한 과목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통해서 직업기초 능력을 함양하도록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수행 능력은 어떤 과목이 담당을 하느냐? 네, 공통직무 능력은 기초 과목으로 담당을 합니다. 기초 과목은 예를 들면 회계원리, 상업경제, 회계정보처리 시스템, 기업자원관리 같은 기존에 우리가 배우던 과목들, 기초 과목을 통해서 함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에 있는 필수나 선택 직무 능력은 기존에 없던 과목들인데 이제 새로 생겨납니다. 그것들이 실무 과목입니다. 그래서 다음 차시부터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될 창구사무라든지 사무행정, 회계실무 이런 과목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창구사무 실무 과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 실무 과목 중에 창구사무를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건데요. 이 창구사무 과목이 전체 NCS 중에서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고 이번 차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NCS에서는 크게 우리나라의 산업을 24개로 대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배울 창구사무는 금융보험 대분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보험 대분류에 있는 걸 또 각각의 대분류를 또 세부적으로 좀 나눠요. 그러면 다음 단계가 중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금융보험을 다시 금융과 보험이라는 중분류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창구사무는 금융 파트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중분류로 대중 나왔으니까 다음 단계는 뭘까요? 소분류입니다. 소분류. 그래서 금융 중분류를 다시 6개의 소분류로 나눕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직 창구사무라는 제목이 나오진 않았죠. 이 중에 우리가 배울 창구사무는 금융, 영업, 소분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아직 칸이 좀 남았어요, 옆에. 이 소분류까지 나눠놓고 나왔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다. 그래서 세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창구사무가 이때 나옵니다. 금융영업은 창구사무부터 여신금융 전문업까지 해서 한 5가지 정도의 세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배우는 창구사무라는 과목이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NCS상의 대, 중, 소 세 분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배우는 과목, 즉 실무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다른 내용들도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과목을 배우면 그 안에 단원이 있죠. 그래서 그 단원에 해당되는 것들이 능력 단위입니다. 학습 모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전부 13개, 예금 상품 세일즈부터 예금 관리까지 1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좀 이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학교마다 다르게 배우게 되는데요. 능력 단위라고 하는 것은 NCS에서 제시된 그 능력, 그걸 교육하고 평가하는데 기본 단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그래서 그걸 능력 단위라고 부르고요. 그거를 이제 교육 과정으로 가지고 와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교수 학습 자료로 만든 것, 그것을 학습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창구사무에는 예금 상품 세일즈부터 13개의 학습 모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금융교과군에 해당되는 학교마다 그 학교 특성에 따라서 이 중에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교과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대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NCS의 뜻부터 정의,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창구사무의 위치가 어디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능력 단위 학습 모듈 제일 위쪽에 있는 예금 상품 세일즈 학습 모듈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